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6월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2021년에 절반이나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 6월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지난달 시험은 난이도가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시험은 여러분 듣기, 독해, 쓰기 모든 영역이 특별히 어렵지 않았고 평이했습니다. 해서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 듣기 일부분에 제시된 문장에서 조금 어려운 한자들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발음을 어떻게 하지? 의미가 뭐지? 하고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낯선 단어들이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단어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를 꼼꼼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잘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6월 시험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꼼꼼히 어떤 부분 준비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듣기, 독해, 쓰기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2, 3부분에 자주 나오는 음식 관련 어휘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거는 음식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음식인가? 하고 바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독해 1부분은요. 우리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를 같이 품사와 그리고 의미 여러 가지 따페이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독해 2부분 은 아시겠지만 문장 3개가 주어지고 그 문장 3개 간의 순서를 결정하시는 유형이다 보니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대명사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접속사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는요 여러분 1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수러문 또 형용사수러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로써 쓰기 2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품사별 어휘까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유형별로 준비해야 될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듣기 부분 같이 보실게요. 듣기는 2, 3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 3부분은 보기 A, B, C, D에 짧게 명사성 보기가 주어집니다. 해서 보기를 미리 잘 봐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기만 잘 봐도 이거 음식 관련한 표현인데 하고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번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음식 관련 표현이라고요?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有些하면 약간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의미로 有点儿도 넣어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도부사 아닌가요? 갑자기 얘가 왜 음식 표현에서 나왔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도부사 하면 很이나 真 또는 非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에는 평범한 맛 관련 수어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낯선 요 시에나 요디알 같은 정도부사를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원래 내가 알던 단어인데도 앞에 이런 낯선 정도부사 때문에 다른 말인가? 혹시 부정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도부사는 很真非常 말고도 有些 그리고 요디알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번에 보시면요. 酸, 甜, 苦, 辣 마지막 咸까지 많이들 보셨죠? 맛 관련한 형용사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요것들 앞에 1번에 적어놓은 요, 시에나 요디알 같은 정도부사를 붙여서 꼭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하나씩 보자면 酸 은 시다, 甜은 달다, 苦 쓰다, 辣 맵다, 마지막으로 咸, 짜다까지 꼭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발음은 아는데 한자가 좀 낯설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듣기다 보니까 꼭 병음 부분은 가리고 한자만 보면서도 발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표현에 사실 맛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채소라든지 요리가 많이 나오죠. 신시엔하면 신선하다 라는 뜻. 그리고 역시나 무타이 신시엔 그다지 신선하지 않다라는 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음식 관련한 표현으로 넣어봤어요. 신선하다, 신시엔. 자, 그리고 4번은요. 보시면 먼저 爱吃가 보이네요. 爱吃하면 즐겨 먹는다, 좋아한다 라는 뜻인데 连什么什么都 자, 连什么什么도 했을 때 이 자리에 사람을 넣어서 누구누구조차도 즐겨 먹는다, 누구누구조차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 만약에 아이라는 뜻의 하이즈를 넣는다면 连孩子도爱吃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들조차도 즐겨 먹는다, 아이들조차도 잘 먹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해서 음식에 관한 표현으로 만약에 连什么什么都爱吃를 쓴다면 그만큼 호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小心烫. 탕. 여러분 사실 탕 하면 데이다 라는 뜻이죠. 뜨거운 것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뭐 주의하세요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음식 관련해서 탕이 뜨거우니 데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해서 小心烫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맛 관련 표현은 아니지만 주어가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저랑 같이 볼 텐데요. 자, 이야기했던 대로 2, 3부분은 보기를 먼저 잘 봐주시고 지금 문제만 해도 A, B, C, D를 딱 봤을 때 음식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먼저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我家附近有一家新开的餐厅你去过吗? 우리 집 부근에 있어 하나의 새로 연 식당이 너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当然去过 당연히 가봤지. 핫플레이스인가 봐요. 그죠? 당연히 가봤지 하면서 那儿的菜味道不错라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 잠깐 짚고 갈게요. 그곳의 요리는 맛이 不错. 여러분 不错 하면 뭐죠? 좋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들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좋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连孩子都爱吃라고 하네요. 우리 아까 짚었던 누구누구누구조차도 즐겨 먹는다,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듣기 같은 경우에 D 보기에 있는 표현이 바로 그대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해서 우리는 정답을 D로 고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A, B, C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예 음원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음식 관련한 표현 맛도 중요하지만 기타 다른 정도부사 그리고 즐겨 먹는다 그리고 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같은 표현들도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독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1부분을 준비해 봤고요. 1부분에 자주 나오는 어휘 5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차이가 나왔네요. 먼저 한자를 봤을 때 여러분 앞에 손수변이 아닌 거 확인하셨나요? 네, 손수변보다 조금 더 둥글게 기울여져 있는 한자 형태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차이 하면 뭡니까? 동사로 추측하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추측하다. 자, 그러면 옆에 빈칸의 위치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我 빈칸 뒤에 他们是想减轻压力라고 나왔네요. 먼저 我하고 他们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수러가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 당연히 동사 수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他们是想减轻压力라고 했어요. 그들은 想 뭐뭐 하길 원하는 것 같다. 减轻压力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수러 자리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추측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차이를 넣어서 내가 추측하기에 그들은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싶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레파토리에 많이 쓰이는데 공원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다음에 아침에 왜 이렇게 다들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는 다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것 같아. 이런 레퍼토리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익숙하죠? 리오리. 리오리 하면 뭡니까? 기초 중국어 때부터 배웠던 유창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유창하다 하기 때문에 앞에 수러는 말하는 정도가 유창해요. 말하다, 슈어가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도 보어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슈어더 한 리오리 같이 쓰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자, 지금 빈칸에 있는 이 문제만 보셔도 바로 앞에 슈어더 한이 나왔기 때문에 리오리 채워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석하는데도 어렵지 않았고요. 빈칸 채우는데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他汉语说得很流利. 그녀가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굉장히 유창하대요. 그녀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只听声音. 단지 소리만 들으면 차이 보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차이 추측하다였는데요. 뒤에 뿌가 있죠. 그러면 불가능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추측할 수 없다.
他是韩国人.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만큼 중국어를 잘한다 라고 합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어휘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어휘는 링첸. 링첸. 지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앞에 링이 붙어서 조금 놀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링지에는 잔돈이라는 뜻이죠. 명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잔돈을 거슬러 주다, 잔돈을 찾아서 주다라는 뜻의 동사 找 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워두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제에서 빈칸 앞에 找가 있잖아 하고 링치엔을 다른 보기보다 먼저 고려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링치엔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等会儿 하면 여러분 사실 等一会儿이죠. 잠시 기다리세요. 我找你零钱吧. 내가 당신에게 잔돈을 거슬러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해서 동사 找 뒤에 목적어 링치엔 같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4번 봅니다. 꽁리 하면 뭡니까 여러분? 꽁리 킬로미터죠. 해서 우리 숫자와 함께 쓰는 단위들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리 단위네요.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을 봤을 때 빈칸 앞에 숫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종 A, 따오 B. 보통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의 어휘인데 거리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그런 어휘죠. 从这儿到机场大概有3 빈칸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대략 3km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꽁리 넣어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어휘입니다. 예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 페이지 쪽이라는 뜻의 양사죠. 여러분 양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숫자랑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라는 뜻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예문을 보니 지금 真奇怪 진짜 이상하네. 这本书怎么少了几页呢? 여러분 이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자, 이 책 어떻게 된 게 줄어들었어. 몇 쪽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여기에 숫자가 나오지 않고 숫자 의문사인 지가 나왔지만 그래도 숫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상해. 이 책 어떻게 된 게 몇 쪽이 준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빈출 어휘 5개 다시 한번 보실 때 빈칸 앞뒤 품사 그리고 따페이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미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쓰기 이 부분에서 품사 정리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 독해 이 부분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문장 3개가 주어지고요. 이 문장 3개 간의 순서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쌤, 정답은 A, B, C래요. 근데 사실 C, B, A도 되지 않아요? B, A, C도 되지 않아요? 풀 때 자꾸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 하나 좀 기억하고 가세요 라고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대명사라고 옆에다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대명사라고 하면 그것의 이름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을 대신해서 뭔가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런 게 되겠네요. 파 같은 것, 그쵸? 누군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프로젝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저 같이 하는 이런 표현들을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가 바로 나오기보다는 이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주는 게 좋겠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만 보더라도 C 같은 경우에 他的新小说特别受欢迎 그의 새로운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군지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왕밍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B 문장도 살펴볼까요, 여러분? B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이징으로 시작을 해요. 已经卖了100多万本이라고 하네요. 이미 100만 권 넘게 팔렸어 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가 100만 권 넘게 팔렸는데? 라고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밍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요. 왕밍은 한 명의 중국의 작가야. 그의 새로운 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미 100만 권 넘게 팔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게 좋겠네요. 해서 정답은 A, C, B가 됩니다. 그쵸? 자,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며 전개하자라는 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여러분.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지운 후에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요 B에 보시면 얼치에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얼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게다가라는 뜻이죠. 첫 문장부터 사실 게다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A라는 문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다 덧붙여 게다가 B하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종 쓰이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B는 첫 문장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不要担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不要担心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뚜,车 하면 뭡니까? 차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차 막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차 막히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난데없이 첫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상황 설명이 부족한 기분이 들죠. 자, 그래서 저는 C가 첫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C를 봤더니 骑自行车上班有很多好处라고 하고 있죠. 자, 주어는 이렇게 통째로 되겠네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은 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很多好处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먼저 밝혀준 후에 주제부터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게다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A하고 게다가 덧붙여 B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C A, B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가 막힐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可以锻炼身体 신체 단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C로 먼저 주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A, B로 더 그 장점을 설명해주는 게 좋겠네요. 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치를 먼저 보시고 아, 얘는 첫 문장이 아니에요 라고 먼저 살짝 떼놓고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독해 이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쓰기 부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수러 부분에 동사가 쓰이는 동사 수러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형용사 수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수러문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해서 먼저 이렇게 배열 문제에서 수러 찾으세요 했을 때 우리는 야오를 고르시는 학생분도 계시고 카이를 고르시는 학생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먼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것과 잘 어울리는 것이 수러로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찬팅이라는 어휘가 있죠. 찬팅 하면 뭡니까? 식당입니다. 그러면 식당을 원하다라는 수러보다는 식당을 열다, 식당을 개업하다라는 뜻의 카이가 더 잘 어울리는 수러고요. 이렇게 술 목으로 삼아준 후에 야오 같은 경우에는 꼭 수러가 아니라 부사어 자리에 넣어도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길 원한다라는 부사어 자리에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나는 식당을 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我要开餐厅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양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명 형태로 배열을 하셔서 찌아는 뭡니까, 여러분? 점포나 상점을 세는 양사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찬팅 바로 앞에다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我要开一家餐厅 주, 술, 목 표시하시고 앞에 야오는 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러가 아니에요. 목적어랑 잘 어울리는 수러를 골라주세요. 해서 우리는 동사 수러문을 공부할 때는 앞에 수러와 뒤에 목적어가 잘 어울리는지 따페이 여부를 잘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찬팅을 셀 수 있는 이지아 양사까지 넣었습니다. 정답은 我要开一家餐厅 나는 식당 하나를 열고자 해, 열고 싶어 해 라는 뜻의 문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사 수러는 뒤에 오는 목적어와 함께 기억한다. 이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셨을 때 쓰기 이 부분에서 작문을 하는 상황에서도 동사만 기억할 게 아니라 자주 쓰이는 명사까지 함께 기억해서 작문하실 때 같이 쓰셔야 된다는 거. 자, 요 내용은 이따 쓰기 2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형용사 수러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 수러문은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뒤에 오는 명사 목적어를 같이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형용사 수러문은요. 바로 앞에 정도부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딱 보자마자
特别가 있네. 特别는 여러분 특히라는 뜻의 정도부사죠. 정도부사가 있다는 건 뒤에 형용사를 쓴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 형용사 수로문으로 배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한 상태에서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特别 뒤에 올 수 있는 형용사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얘는 이 두 번째 덩어리는 베이징더 누가 봐도 관영어입니다. 해서 떼놓고요. 춘지에 지에로 끝나면 특별한 어떤 날인 경우가 많죠. 성탄절, 노동절, 중추절과 같이 지금 춘지에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설날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마지막 요 덩어리 르어나오밖에 형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르어나오 뜻이 뭡니까 여러분? 르어나오 번화하다, 시끌벅적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자, 그러면 이 르어나오를 수로로 잡아서 굉장히 특히나 번화하다. 주어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주어는 아무래도 춘지에가 되겠죠. 하면 관용어까지 넣어서 베이징의 설날은 굉장히 북적북적하다가 되겠네요. 배열을 어떻게 합니까? 베이징의 춘지에 特别热闹. 자, 여러분 주어는 춘지에, 수어는 热闹. 수어가 형용사다 보니 앞에 정도부사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듣기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형용사 수어문 앞에 오는 정도부사 너무 뻔하게 很真非常만 생각하지 마시고 有些有点도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特别가 쓰였네요. 마지막으로 관영어까지 해석을 하자면 베이징의 설날이 굉장히 특히 시끌벅적해요 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베이징의 춘지에 特别热闹.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여러분 쓰기 이 부분에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품사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포인트 기억하고 계시죠? 동사는 뒤에 오는 명사 목적어를 함께 외워둬라. 그럼 여러분 找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찾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잔돈 거스름돈 해서 找零钱같이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단순하게 열다라는 뜻부터 운전하다라는 뜻,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문제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카이 찬팅 하면 뭐가 됩니까? 가게를 열다, 가게를 개업하다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사 차이 아까 뭐였죠 여러분? 추측하다죠. 이 추측하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들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 차이는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오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문장 중에서도 의문문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해서 여러분 你猜我去哪儿? 너 추측해봐봐 내가 어디로 갈지. 你猜我叫什么名字? 너 추측해봐봐 내 이름이 뭘지. 이렇게 의문, 문을 붙이실 수도 있다는 게 차이의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减轻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등장을 했었는데 减轻 줄이다죠. 감소시키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쓰기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잠시 멈추시고 减轻压力 아까 쌤이 뭐 말해줬었는데 한자를 어떻게 쓰더라?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한번 한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 내용에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자가 쉽지만 조금 어려운 한자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酸, 티엔, 구, 라, 시엔 맛 형용사들 잘 익혀주시고요. 자, 그리고 익숙한 한자라고 해도 다시 한번 가리고 쓸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자라고 했어요. 특히나 한자 쓸 때는 여러분 이미 원래 잘 쓰던 한자인데도 시험장 가면 갑자기 막 백지가 되곤 해요. 그죠? 자, 그래서 한자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것들은 다 맛 관련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 자리에 먹는 것 특히나 요리로 써주시는 게 좋겠네요. 차이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요리가 조금 시네요. 조금 다네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넣고 싶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 시에나 요 디알 같은 정도부사를 넣어주실 수 있겠고요. 혹시나 이 정도부사를 써도 될까? 조금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한, 전, 페이 장 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신鮮, 신선하다, 려리, 유창하다.
热闹, 북적북적하다, 시끌벅적하다. 역시 여러분 주어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는데요. 신시엔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리가 신선하다, 야채가, 과일이 신선하다라고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리오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예 고정값으로 기억하세요. 슈어더한 리오리 했었죠. 유창한 건 말이 유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热闹 하면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는 설날이 북적대요 라고 해서 춘지에很热闹라고 했지만 앞에 도시 이름을 넣어서 이 도시가 번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네요. 저는 제 추억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을 주어로 썼어요. 해서 베이징 热闹. 자, 이 사이에 정도부사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베이징 很热闹, 베이징 真热闹 이렇게 장문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같이 준비했던 내용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6월 시험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